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원피스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해적과 모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원피스에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만화가 아니라 작가 오다 에이치로가 만든 또 하나의 세계구나. 먼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원피스 애니메이션이라는 만화 일화와 다릅니다. 애니에서는 루피의 어린 시절을 건너뛰고 나미가 먼저 등장합니다. 여객선에 몰래 숨어든 나미가 첫 장면을 장식하죠.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이야기를 미스터리하게 시작하고 싶다는 오다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미의 첫 디자인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도끼를 들고 팔에는 기계장치를 찬 여전사 스타일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의 디자인으로 수정되면서 나미는 원피스의 상징적인 여성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여성 캐릭터이자 동시에 작가의 표현으로는 소년의 꿈을 그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해적단의 여성 멤버는 모두 한 번씩 루피를 배신한 적이 있습니다. 나미는 초기에 루피의 배를 훔쳐 도망쳤고 로비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세계 정부의 편으로 돌아섰죠. 하지만 그 배신은 오히려 진정한 동료로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신조차도 감동으로 바꾸는 게 원피스의 힘이죠. 원피스에 등장하는 해적들은 실제 인물에서 영감을 얻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수염 티치와 흰 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이 두 사람 모두 실제 존재했던 해적 에드워드 티치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해적왕 콜 디로저의 처형 장면은 프랑스의 해적 올리비에 르 바세르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죠. 그는 교수형 직전에 내 전 재산은 이 양피지 안에 있다. 찾는 자가 주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훗날 원피스의 모험을 여는 전설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오다는 피와 폭력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피의 능력은 고무인간이 되었죠. 고무라면 아무리 맞아도 피가 안 나고 죽음도 없습니다. 이 단순한 발상 하나가 20년 넘게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가 된 겁니다. 원피스를 그릴 때 오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첫째, 작품 안에서 연애를 그리지 않는다. 둘째, 살인이나 잔혹한 장면을 그리지 않는다. 셋째,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연애를 한다. 그는 할머니에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피스는 어떤 전쟁에서도 결국 웃음과 식사가 있는 이야기로 끝나죠. 하지만 포트거스 디에이스, 그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다는 에이스의 죽음을 통해 흰수염 시대와 루피 세대의 시작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며 루피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죽음이 아니라 유지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등 이런 이유로 인해 스토리상 필연적이고 꼭 써야 할 스토리였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또한 살인이나 잔혹하게 죽음을 그린 것이 아닌 이야기의 의미로서 완성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철학은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다 에이치로의 하루는 단 3시간의 수면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2시에 자서 아침 5시에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하루 종일 원고를 만듭니다. 그의 연수입은 무려 30억엔, 우리 돈으로 약 340억 원이지만 그는 여전히 소년의 꿈을 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피의 이름 몽키 디루피에는 뱃머리를 바람이 부는 쪽으로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항상 무언가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루피는 생각보다 먼저 행동하는 인물이라 원작에서는 생각 말풍선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원피스에는 애꾸누는 많지만 안대를 낀 해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해적은 안대를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언젠가 단 한 명만 안대를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정확히는 작품의 끝 무렵에 안대를 한 해적이 등장할 것이라는 작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팬들 사이에서는 누가 안대를 착용하게 될지에 대한 여러 추측이 존재하며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피스 캐릭터 설정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조로는 원래 버기 해적단의 호위병으로 등장할 예정이었고 상디의 이름은 원래 나루토로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명의 인기 만화가 이미 연재 중이었기 때문에 상디로 바뀌었죠. 상디는 실제로 요리책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제목은 바다의 요리인 상디의 만복 레시피. 그의 모티브는 영화 저수지의 개들의 미스터 핑크입니다. 오다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루피도 조로도 아닌 바로 광대버기입니다. 버기의 코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고 모자의 털도 장식이 아닌 자신의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그는 원래 이름이 버기가 아니라 북이었지만 영화 주인공 이름과 겹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로는 상디의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야 주방장, 이 멍청한 자식 같은 말로만 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누구보다 신뢰합니다. 스릴러 바크 드레스로자 편을 보면 서로의 생명을 바꾸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말로는 싸우지만 마음으론 동료 그 이상입니다. 작품 속 숨겨진 디테일은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군 대령 목원의 철 마우스피스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 캡틴 크로를 잡으려다 턱이 박살났기 때문에 그걸 보강한 것이죠. 그리고 목원에게 턱을 부싯던 장본인 크로의 옷에는 고양이 똥무늬가 있는데 이건 오다가 직접 의도한 상징입니다. 고양이 똥은 나쁜 짓을 숨기고 시침을 떼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장고의 턱수염은 사실 버섯입니다. 어린 시절 먹은 이상한 버섯 때문에 최면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원피스가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세계관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의 인간 평균 수명은 140세입니다. 의사 쿠레아가 141세인데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이유죠. 또한 흰수염의 웃음소리 그라라라라는 그가 먹은 흔들흔들 열매의 일본어 발음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흰수염의 성격은 오다가 다니던 술집의 주인 할아버지를 모델로 했다네요. 그 할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쉽지 않다 멍청아. 딱 흰수염의 대사죠. 프랑키의 연료가 콜라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맛있어서. 그리고 로빈의 죄수번호 3926은 프랑키 3월 9일과 로빈 2월 6일의 생일을 합친 숫자입니다. 이 정도면 작가의 집착이 예술의 경지죠. 우솝의 이름은 거짓말이라는 뜻의 일본어 우소와 이솝 우화의 이솝을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솝의 생일이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작품 속에서 밀짚모자 일당이 스스로를 밀짚모자 해적단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현상금이 가장 높은 인물은 골디로죠. 55억 6,480만 베리입니다. 그 다음은 흰수염 50억 4천만 베리, 그리고 생존자 중 최고액은 카이도 46억 1천만 베리. 가장 낮은 현상금은 초파 100베리. 그 이유는 정부가 그를 단순한 마스코트로 인식했기 때문이죠. 원피스는 원래 5년 안에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루피가 해적왕이 되고 끝내는 간단한 모험담이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작가가 칠무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년이 지났습니다. 오다는 원피스의 결말은 이미 첫 화를 그릴 때 정해져 있었다. 그 결말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 결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모든 복선의 끝에 존재한다는 것. 왼쪽 눈을 감고 있는 인물들, 사라진 문명,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안대의 해적. 이 모든 퍼즐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피스는 단순히 모험을 다룬 만화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배신해도 돌아오고 무너져도 웃고 싸움 뒤에는 반드시 연애가 있습니다. 그건 오다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원피스는 네 곁의 사람들이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흥미로운 TMI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